의자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손부터 짚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벌떡 일어나셨는데 요즘은 탁자를 잡아야 몸이 따라오죠?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점점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다.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닭가슴살까지 챙기고 계신데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백질 안에 근육을 만들게 하는 핵심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지금처럼 열심히 먹어도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식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나 콩 반찬을 꼭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까지 빠지지 않게 드실 정도로 식단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셨고 건강 관련 정보도 꼼꼼하게 챙겨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늘 정말 자기관리 잘하신다. 본인 역시 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며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한 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던 동작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줘보셨지만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벽을 짚고 손잡이를 잡고 겨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혼자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날 이후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은근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변화들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손을 짚게 되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를 받아보신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벽돌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금부터 쌓기 시작하자 하고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근육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는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도 몸은 그걸 근육으로 쓰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오히려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드리는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한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린다. 셋째, 병뚜껑을 여는 것이 어려워졌다. 넷째,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다섯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왔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시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챙겨 먹는데 왜 더 약해지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쓰이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소비되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를 결정하는 핵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그대로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아미노산들 중에서도 근육을 실제로 만들게 하는 시작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벽돌은 쌓여 있는데 시작 신호가 없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게 하는 스위치, 바로 류신입니다. 이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누군가는 근육이 붙고 누군가는 계속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류신이 충분하면 몸은 지금 만들어라 하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단백질은 계속 드시는데 근육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몸에서 겪고 있는 변화 같으십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류신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의 특징은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류신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뼈째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칼슘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가성비가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효된 콩입니다. 콩 자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는 것과 발효된 상태로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은 단백질을 더 잘게 풀어주기 때문에 몸에서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콩인데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입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야 비로소 제대로 된 영양이 됩니다. 노른자를 빼는 순간 절반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닭가슴살입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류신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퍽퍽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삶기보다 찌거나 잘게 찢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훨씬 수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우유 속에는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청 단백질은 류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발효된 요거트로 충분히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소고기입니다. 특히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단백질과 류신을 효율적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싼 부위가 아니라 국거리용 부위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알겠는데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습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식사 중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눠서 드셔야 비로소 근육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입니다. 밥으로 배를 채운 뒤 단백질을 드시면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단백질을 드셔도 절반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반찬 먼저, 밥은 나중.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는 발효식품과 단백질, 점심은 평소 식사에 단백질 반찬 하나, 저녁에는 가볍게 우유나 요거트. 여기에 햇볕을 잠깐 쬐고 식후에 몸을 조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뮤신입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실 건지 아니면 하나라도 바꿔보실 건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이것 하나는 바꾸겠다. 딱 하나면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댓글을 남겨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